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콴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콴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요즘 휴가철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휴가 계획도 잡고 계시고 놀러갈 준비도 하고 계신데 놀러 가면 또 무서운 일들을 제가 한 번씩 겪으라고 했는데 콴신님께서는 겪으셨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콴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사랑해요. 그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요즘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고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갈 때가 왔어요. 그쵸. 근데 콴신님께서 제가 놀러 가면 귀신 한 번씩 보고 와라, 아니면 또 무서운 거 한 번씩 겪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놀러 가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남의 불행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맞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로 돌아왔던 일들을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게 남의 불행이나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을 함부로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뭐 살다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결국에는 콴신님께서 놀러 가서 일단은 발단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콴시예요. 일단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이게 원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듣고 계시는 귀족분들도 절대 남의 불행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렇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무렵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군입대를 앞두기 전 지인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 2명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의 친형 그리고 그 친형의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형님들이죠. 그렇게 6명이서 강원도에 있는 산 바다 있는 계곡 쪽으로 놀러를 갔었는데 네. 원래 보통은 놀러 가게 되면 펜션을 잡잖아요. 근데 저희는 형님들이 아시는 곳이 있다고 해서 펜션을 잡지 않고 민박집을 구했다고 하셔서 거길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형님들을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저희보다 한 4, 5살 정도 많았던 20대 중반, 그때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형님들이었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보통은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형님들이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뭐 바비큐도 해 먹고 하다가 민박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민박집이 진짜 낡은 시골집이었어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가면은 그 종이로 된 문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으면 뚫리는 그런 문으로 돼 있는 그 정도의 시골집이었는데 네.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막 바비큐 먹고 밤에 이제 밖에서 술도 먹고 놀고 있었는데 형님분들 중에 한 분이 야 우리 심심한데 저기 뒤에 보니까 죽은 논밭 하나 있더라. 거기 가서 담력 체험이나 한번 하고 오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또 뭐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네. 술도 들어갔고 해서 좀 혈기왕성할 시기니까 재밌겠네요. 가보시죠 해가지고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네.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가기 전에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나 하나씩 하고 출발하자라고 좋다. 얘기를 하셔서 네. 그때가 이제 밤이 되고 저희가 불을 다 꺼버리니까 진짜 깜깜해서 6명이 둘러 앉아서 가운데 핸드폰 후레쉬만 비춰놓고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저는 무슨 얘기를 하지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봤었던 그런 일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일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머니랑 저희 둘째 이모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이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고 제가 아직도 그때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말이 되면은 MBC 같은 데서 토요 명화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영화를 뭐 넷플릭스나 뭐 다른 영화 채널에서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규 방송에서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때 나왔던 영화가 I Am Sam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때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려고 꾸벅꾸벅 졸면서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네. 보고 있는데 저희 둘째 이모가 그때 당시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집에 오시면은 11시, 12시쯤 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쯤 되면 이모 오시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저희 집 바깥이 엄청 깜빡깜빡거리는 그 후레쉬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밤에는 누가 돌아다닐 시간도 아니고 저희 아파트가 그때 당시 되게 노후화된 아파트라서 뭐 조명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사이렌처럼 뭐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모가 퇴근을 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이모 표정이 너무 창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 이모? 하고 물어봤는데 이모가 지금 밖에 구급차랑 경찰차가 깔려있다. 무슨 일 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제 방에서 창문을 내다보면은 저희 아파트 바로 뒤가 놀이터였거든요. 그 놀이터에 경찰들이랑 구급차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는 이렇게 멀리서 내다봤는데 안타깝게도 아파트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께서 놀이터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급차랑 경찰 대원이 와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을 제가 봤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명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아파트가 너무 옛날이어서. 네. 그래서 오로지 LED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춰가지고 이제 좀 약간 긴박하게 그분을 옮기고 있었는데 한 분이 실수로 안 보이다 보니까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것이 이렇게 엎어져 버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봤는데 이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잠도 못 자고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구나 이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주말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평일이 돼서 학교에 가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안 좋은 일은 숨겨야 맞는 거지만 이게 그때 당시 어리기도 해서 제 그렇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을 둘러 모아서 야 우리 아파트에 사람 죽은 것 같다. 내가 봤는데 미끄럼틀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 너네 우리 아파트 지금 와보면은 그 놀이터에 지금 스티커 다 쳐져 있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놨다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진짜? 막 이러면서 얘기 듣고 있는데 한 친구 표정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자기 야 너 그 사람 누군지 알고 그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그러니까 너 우리 옆반에 Y라는 여자애 알지 않냐? 걔네 언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Y라는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나왔던 여자인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뭐 가정 환경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수험생이셔서 수능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다고 전해 들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이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하고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정작 내 가까운 사람이 또 그런 일이 생긴 거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아까 다시 이제 여행지로 돌아와서 제가 꼭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얘기가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형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실제로 그런 거 봤으면 진짜 무서웠겠다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형님분들 중에 엄청 웃겼던 형이 한 분 계세요. 그 형님을 똘비 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똘비 형이 엄청 재밌고 웃겼던 거의 이제 분위기 메이커였던 형인데 그 형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표정이 그때 제 친구 마냥 싹 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너 그때 몇 시였는지 기억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한 11시에서 12시쯤 됐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 아파트에 그 시간에 누가 거기서 그걸 봤겠냐고. 아침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그거 내가 신고한 거라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은 처음 만난 형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난 형님들과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꺼낸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서 신고를 했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목격을 하신 분이구나. 네. 정말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형님 입장에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똘비 형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 아파트 놀이터의 바로 위 언덕이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중학교에는 이제 밤이 되면은 형님들이나 다른 친구분들이 막 모여서 공놀이도 하고 이것저것 막 놀고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불량 학생들은 담배도 피우고 이랬던 곳인데 밤을 넘으면 저희 아파트 놀이터로 바로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거든요.
똘비 형이랑 똘비 형 친구분들이 거기서 이제 공놀이를 하다가 축구공을 발로 찼는데 그게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축구공 가져오고 나머지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노후화된 아파트다 보니까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삥 돌아가야 돼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똘비 형이 졌고 똘비 형은 그냥 담을 넘어서 아파트로 놀이터로 들어간 거고 다른 형들은 이제 돌아서 똘비 형 데리러 이제 아파트 입구로 가서 같이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똘비 형이 딱 내려와서 핸드폰 후레쉬로 축구공 어딨지 하는 봤더니 미끄럼틀 안에 축구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럼틀 쪽으로 가서 축구공을 짚고 친구들한테 가려고 등을 돌렸는데 갑자기 시선 같은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똘비 형이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설마 귀신일까? 내가 지금 헛것을 봤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면 더 무서운 거예요. 미끄럼틀에 매달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만약에 사람이다 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 그래서 인기척은 느껴지는데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움직일 수도 없고 가만히 서서 식은땀만 흘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돌아볼까? 아니다 그냥 갈까? 고민을 계속했대요.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대요. 친구들 언제 오지? 여기 지나가는 사람 없나? 경비는 없나? 이런 생각만 하고 벌벌 떨고 있고 계속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나한테 꽂히니까 똘명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야 똘비야 어디야 왜 안 와? 하면서 그 형 친구분들이 하도 안 나오니까 데리러 오신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래서 똘비 형이 그 형님들 목소리 듣자마자 뛰어가셨대요. 그리고서 형들이랑 같이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미끄럼틀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분을 발견한 거죠. 이야. 그래서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서야 구급대원이 왔고 그 타이밍에 저희 이모가 퇴근하신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가 다 나오니까 담력시험은 무슨 담력시험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예.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대로 잠을 자고 이 얘기를 꺼낸 저도 뭔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와, 내가 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한 건가 네. 싶었는데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오. 이때부터 저한테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형님들 친구분들 다 헤어지고 저도 이제 군 입대를 한 1, 2주밖에 안 남긴 상황이어서 집에서 좀 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이제 네. 둘째 이모는 나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 텐데 제가 흡연자기 때문에 제가 흡연을 하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편의점 갔다 온다고 하고 아파트 계단을 담배를 피우려고 내려왔는데 예. 제가 3층에서 지냈다고 했잖아요. 3층, 2층, 1층 내려가는 동안 올라가는 동안 계속 중간에 불이 켜져요. 밤이 되면. 그래서 3층, 2층, 1층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혹시 나오진 않을까 해서 위쪽 올려다보면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3층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다려다 보니까 2층 쪽에 또 불이 켜져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어머니 내려오시는 줄 알고 담배를 급하게 껐어요. 그리고 1층 쪽에 불이 켜졌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딱 꺼져요. 뭐지? 그냥 센서가 오류난 건가? 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심리가 점점 조여올 때라서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이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불이 켜지지 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쌩 지나가더라고요. 제 발밑에서.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막 뛰어 올라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쥐였던 것 같아요. 쥐가 제 발밑으로 쌩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엔 쥐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3층으로 막 올라가서 저희 집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밖에 아파트 중간 창문으로 제가 내다봤어요. 혹시 누가 내려왔나? 하고 내다봤는데 어떤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 사람이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는데 이 사람 표정이 웃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무표정인 것 같지도 않는 되게 기괴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상한 사람인가 해서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아파트 들어갔고 좀 섬뜩한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계속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언제는 이제 제가 거실에서 혼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오른쪽에 부엌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갑자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지금 이 집에 나밖에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화를 했다는 느낌을 귀로 전달을 받으니까 쳐다도 못 보겠고 못 들은 척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하는 느낌이 바로 옆에서 느껴져요. 근데 쳐다는 못 보겠고.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요. 군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군 입대를 하려고 했던 부대가 운전병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원래 운전병을 뽑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이제 심리 검사나 이런 걸 또 하거든요, 형식상. 근데 정신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훈련소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다 불합격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이 상태로는 운전병 쪽을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제가 운전병은 실패하고 결국엔 그냥 일반 보병으로 배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일반 보병으로 가서 신병교육대 생활을 하는데,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의 첫 근무는 불침번이거든요. 네. 이제 밤에 잘 때 불침번을 서는데, 제가 불침번을 서기 전에 뭐 3번 초, 2번 초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중간 조였기 때문에 일단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드는데 잠에 들고서 한 5분 정도 지났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에 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곳에서 자면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자면은 가위가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게 하필이면 또 군부대였고, 거기서 가위에 딱 눌렸는데 시야가 흐릿한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시야가 흐릿해요.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제 목 양쪽으로 사람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고, 저는 어떻게든 그걸 안 쳐다보려고 시선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보면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린 건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진다 치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아니고 정면에서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겨우겨우 목을 돌려서 살짝 봤는데, 네. 위에서 아래로 저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정면만 보고 웃고 있는 여자였어요.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던 약간 그런, 얼굴은 하얘가지고 따로 뭐 표정이나 이런 건 느껴지지 않는 인위적인 잠깐만요. 마네킹 같은. 이 모습이라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한 거를 그림을 직접 그리진 못해서 AI로 생각한 거를 좀 만들어 본 건데. 근데 AI가 이렇게 무섭게 만든다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눈 감으세요. 제가 봐도 기분이 나쁜데 AI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득한데? 이렇게 생겼대요. 좀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관시님? 이 그림과? 위에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형체가 나중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정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거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그래서 제대로 느껴지진 못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딴 데를 보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선이 뭘까 하고 제가 시야를 좀 내렸더니 그 여자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머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 머리를 들고 제 얼굴 앞에 이렇게 가져다 대고 있더라고요. 그 시선이었던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그러면서 그 머리를 제 앞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흔들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이 위에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정면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 손에 쥔 머리로 제 얼굴 앞에 계속 흔들어대고 몇 시간을 그렇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은땀 흘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눈을 감아봐도 저절로 떠지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불신번을 서던 동기가 저를 깨워주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냐?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고 저를 깨워주더라고요. 그때 꿈에서 깨는 것처럼 확 일어나면서 깼는데, 저는 몇 시간을 고통스럽게 그 상황을 지냈는데 시간을 보니까 5분,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 5분, 10분 동안 그렇게 괴로운 상황을 좀 겪고 나서, 이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자대 배치를 받아서 다른 부대로 또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자마자 저는 이제 선임들한테 약간 시켰어요. 왜냐면은 애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고 훈련 받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적응을 하지 못한 것처럼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계속 이제 면담도 하고
선임들이 좀 불편해했죠, 저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야간 사격을 가기로 한 날이 왔었어요. 근데 야간 사격을 전 부대가 다 같이 가면은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4개 소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 4개 소대 전원이 이제 사격장으로 향했는데 저희가 근무했던 부대는 3소대였거든요. 그래서 1소대, 2소대, 3소대 순서대로 앉아서 차례대로 사격을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밤이 깜깜하고 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차례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2소대 이제 선임분들이 사격을 하고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소대 선임분들 중에 한 분이 문병장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그 문병장님이 갑자기 야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화장실 갈 사람 하면서 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부대는 혼자서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갈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인원들을 모았고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이병 누구누구 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이제 인솔하에 화장실로 이동을 해서 화장실 볼일을 다 보고 다 볼일 볼 때까지 원래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볼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병장님이 야 담배 피는 사람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담배 핍니다. 너 이거 같이 담배 하나 피자 하고 같이 담배를 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화장실 구석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고 가려고 하는데 밖에 있던 선임 한 분이 야 너 미쳤어? 하면서 뛰어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야 어디 사격장에서 법도 없이 이등병이 담배를 피우고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부대는 안 그런 부대도 있겠지만은 저희 부대 사격장에선 금연이었거든요. 근데 이등병인 제가 거기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선임이 저를 데리고 나와서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여기 문병장님이 와서 담배 피라고 하셔서 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멀리 있던 문병장이 저를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냐고 나 애초에 담배 피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아까 담배 피자고 하셔서 담배 핀 거다. 제가 이등병인데 어떻게 맘대로 담배를 피우냐 했는데 애초에 그 선임은 담배를 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 또 혼나고 다시 이제 사격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또 풀숲 쪽에서 어떤 시선이 느껴졌고 그거를 쳐다봤더니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형체가 또 산 중에서 저한테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은 너무 끔찍해서 또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정면만 보고서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시하고 그냥 앞만 보면서 다시 사육장으로 복귀를 했고 그때 복귀를 하고 자대로 복귀할 때까지 진짜 주변은 볼 틈도 없고요. 그냥 앞에 있던 선임 등만 보면서 그냥 갔던 기억이 나요. 이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주변을. 그래서 이렇게 군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이 많았던 상황에 갑자기 행정반에 연락이 옵니다. 야, 관시 너 행정반 빨리 와봐. 그래서 행정반에 갔는데 집에서 전화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 가족까지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밖에 가족이 없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제 청원휴가 준비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저는 어머니한테 갔죠.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셔가지고 보호자가 필요해서 제가 불려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수술 마치시고 회복하시는 기간 동안 제가 계속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가 좀 회복되시고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으실 때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군부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계속 이런 게 보인다. 지금 진짜 정신 나갈 것 같고 나 이대로는 생활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지금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데 어머니가 불교셨거든요. 내가 다니는 절이라도 한번 갔다 와봐라. 가서 큰 스님한테 얘기 드리고 큰 스님이랑 얘기 좀 해보고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하고서 복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엄마 어차피 여기 혼자 있어도 되고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절에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귀를 앞두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거밖에는 도저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절에 갔어요. 아기 때 어머니 따라서나 갔었지 나이 먹고서 제가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제가 절에 가서 큰 스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았고 저희 어머니 소개로 왔다. 지금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좀 들어줄 수 있냐 해서 큰 스님이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들어주셨는데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은 애초에 처음부터 너가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이 악행이 돼서 너한테 돌아오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누구도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면 원인은 거기에 있던 것 같다. 너가 쉽게 얘기했던 쉽게 뱉었던 남의 불행이 지금 너한테 배로 돌아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 담아서 기도를 좀 하고 가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하지도 못하는 절을 진짜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계속 절하다 보면은 이게 땀이 계속 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없고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계속 절했어요. 스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같이 하다가 한 시간 정도 그렇게 계속 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냥 좀 좋게 생각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나는 무속인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마음의 안식을 좀 주는 것밖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근데 너가 진짜 죄송한 마음을 빌었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이제 돌아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후로는 많이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점점 보이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가위 눌리는 것도 없어지고 선임 후임과 잘 지내게 됐었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게 잊혀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슬슬 잊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 군대에서 봤던 그 존재가 아까 거의 초반부에 나왔던 그 이야기의 그 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왜 내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남의 불행을 제가 얘기해서 이것 그렇지. 때문에 불안해진 제 심정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지만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잘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봤던 그 존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때 그 근처에 있던 그런 좀 원한형 비슷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비슷하게 죽었던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뭔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몰려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네. 귀신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곳에는 항상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콴신님 옆에도 있을 거고 네. 저 옆에도 있을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 옆에도 있을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가 내 욕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굳이.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만 해주면 되지만 마치 어딘가에 흥미거리 마냥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절에 한번 갔다 왔어요. 예. 어머니가 절에 자주 가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절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어수선하게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걸 되게 후회하거든요. 그때는 네. 진짜 무슨 영화 본 것 마냥 막 웃으면서 떠들고 그랬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무서웠겠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AI가 그려준 이 무서운 섬뜩한 그림인데도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뭐 펜더곤 같다라고 승화를 시켜버리면서 무서움을 달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제가 보는데 너무 섬뜩한데, 이거. 저 당장 내리고 싶거든요, 이거. 아, 네. 너무 섬뜩하게 아, 네. 그려져가지고. 예,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관시님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놀러 간 그 느낌으로 시작을 딱 해가지고 갑자기 어릴 적으로 확 넘어가서 그 사건을 겪은 또 당사자분을 그날 만나서 그렇게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군대 괴담으로 쑥 넘어가. 자연스럽게. 근데 전혀 뭔가 위화감이라든지 뭔가 좀 이질감 이런 게 안 느껴지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그때 또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아이고. 그동안 건강하셨죠? 아니, 뭐, 돌비님이 재밌는 얘기 안 내놓는다고. 유행인가요, 이거? 네, 저 이제 늑골이 몇 대 예. 부러졌었는데, 이제 아. 조금 붙어가지고, 네. 이제 숨을 쉬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목요일마다 이제 네. 참여하시는 분들 4분이 그러시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진실은 감추기가 어려우니까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손바닥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늘을 가려라. 그래서 열심히 네. 얘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 근데 꼭 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이게 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화가 끝이 나고 이제 관객들 숫자를 좀 지켜보고 끝이 나니까 돌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영화요? 예. 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영화가 뭐 범죄도시 말고 뭐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 무슨 말인지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가 제 대학교 후배 중에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일 하는 친구고 공무원인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서 이제 대학교 때 좀 친하게 교류하다가 몇 달 전에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났다가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얘기 있으면 좀 해봐라. 뭐 너 그런 직업이면 뭐 있지 않니? 하면서 하니까 내가 자기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직종인데 제가 이 후배의 직업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들은 얘기가 좀 있다 해서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들은 얘기를 그 얘기를 해주신 분 시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얘기를 전해주신 분의 이름을 창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창기가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돈도 모으고 뭐 하여간 야근이고 잔업이고 할 거 없이 되게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애사심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했는데 이게 한 10년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나서서 열심히 도망 타서 처리하고 돈도 알뜰살뜰 열심히 모으고 좋긴 했는데 이게 너무 밤낮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연애고 뭐고 사생활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몸이 맛이 조금씩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원형 탈모도 조금씩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을 먹고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느낌으로 산속에 들어가갖고 자기가 셀프로 약간 오두막집 같은 걸 이렇게 지어갖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넓고 큰 오두막이 아니고요. 약간 저희 그 성냥개비 쌓고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방에서. 예. 그런 느낌의 통나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개 설계 이렇게 끼워 맞춰갖고 짓긴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퀄리티가 좋은 통나무 집은 아니고 이분이 좀 제주꾼이라 뭐 건축기능사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짓고 살면서 거기서 버섯 재배도 하고 뭐 화원까지는 아닌데 약간 꽃밭 같은 것도 가꾸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모아놓은 돈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생계도 좀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전 몰랐는데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인가? 그 버섯 키우려면 무슨 그 하우스에 안막 같은 것도 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규모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만요. 그래갖고 이래저래 돈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진 산 속에 자기만의 어떤 마을, 왕국 이런 걸 세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비 오면은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고 뭐 거기서 이제 나는 자연이다 찍으면서 혼자 재밌게 산 거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냈답니다. 예. 지냈는데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알던 지인이 하나 있었대요. 회사 동료였는데 이분이 잘 지내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속세와의 모든 연을 끊고 번뇌를 벗어나서 행복한 라이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나 초대 한 번 안 하냐.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궁금하다. 와라. 주소를 찍어줘도 내비에 길이 안 나올 정도였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를 찍어줄 테니까 그 앞에서 만나서 그분이 갖고 있던 1톤 봉고 트럭이 있었는데 그걸로 같이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그분을 쫙 픽업해갖고 들어오는데 지인분이 보더니 진짜 좋네. 오. 같이 모닥불도 밖에서 쬐고 가지고 표고버섯 키우는 안막 그 하우스도 보여주고 내가 키우는 꽃들이라고 꽃도 보여주니까는 아니 세상 치성향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를 꾸미면서 이러고 사냐고. 인테리어도 대단한 거 없는데 그냥 통나무 집인데 밑에다 카페트 같은 거 깔아놓고 신발 신고 지내면서 뭐 그렇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창기 씨가 이런 게 행복이다. 별거 없다. 너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니까 들어오면 안 되고 나중에 네가 어딘가에 들어가 살겠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알려주겠다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밤에 모닥불을 이렇게 쬐다가 네. 사실은 내가 너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 창기가 냄새를 맡았어요. 이 자식이 나 그런 게 싫어갖고 여기 들어왔는데 또 무슨 돈이나 뭐 이상한 부탁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너만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네가 왜 퇴사해서 사회와 연을 끊고 들어갔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창기야, 너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있다. 근데 얘가 건강적으로 되게 안 좋고 너는 스트레스 정도였지만 얘는 지병이 아주 대놓고 있는 애다. 어차피 의학적으로 치료 받으면서 또 약물 치료도 받고 있지만 내가 듣기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고 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다던데 네가 조금 케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 주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산속 생활 같은 걸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냐고. 네가 페이 같은 게 필요하면 내가 따로 별도로 지불을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창기가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게 싫어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고 그런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열이고 배기고 도와주고 싶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대요. 예. 창기야, 내가 거기 너 지난번에 봉고차 만난 데 있잖아. 거기서 만나가지고 들어가면 될까? 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오라고. 그럼 내가 봉고차 갖고 가서 픽업해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차로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만나자 해서 거기 마을 회관같이 생긴데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건 아니었대요, 이 창기가. 근데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이긴 한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보통 약속 잡을 때 어디 좀 애매하게 볼 것 같으면 야 어디 사거리야 몰리브영에서 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거기가 약간 그런 장소였대요. 그나마 이 창기가 사는 산속하고 가장 가까운 퍼블릭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창기야 여기야 하니까 그래 이분이야? 하니까는 어떤 젊은 친구를 데리고 왔더래요. 자기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창기가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데려온 사람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됐겠죠. 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는데 정말로 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 그 지인이 창기야 되게 착하고 좋은 애야. 네가 좀 데리고 있으면서 좋은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또 힘든 거 이겨낸 얘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고. 가봐. 내가 잘 케어해가지고, 얘가 전화도 터졌다 안 터졌다 하긴 하는데, 내가 그거는 좀 해결을 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잘 케어해서 연락하면은 데리고 가. 하니까, 알겠다 그랬대요. 네. 이제 그분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니까 이제, 가명입니다. 동철입니다. 하니까, 아, 동철 씨. 아유, 그래요. 뭐, 사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집에 어색한 환경에 와서 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자기가 감사하죠. 하니까 이제 뭐, 되게 화기애애했대요. 그래서 첫날 이제 데리고 가서, 자기가 거기서 한참 봉고차를 타고 나가면은, 민물장어가 유명한 데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잡은 건 아니고, 민물장어집 운영하는 분한테 가끔 민물장어를 갖고 와서, 조리도 이제 모닥불 같은 데에서 직화로 이렇게 쫙 꼬아갖고 먹고 하는데, 내가 이거 자주는 안 먹는데, 예. 오늘은 손님이 왔으니까 내가 이거 장어구이 한번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장어를 미리 사놨던 거를 이렇게 조리를 해갖고 장어구이를 모닥불에다 쫙 꼬아갖고 먹으면서 이제 사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나를 들어보니까, 아, 집안이 막 이복 동생이 있고 막 가정사가 되게 복잡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힘들게 산 사람이구나 해서, 아이고, 고민이 많겠다고 술 한잔 받으라고 내가 직접 담근 복분자라고. 그래서 이제 장어의 복분자 한 잔 딱 먹으면서 이런 사는 얘기 하는데,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 1, 2주 정도 지냈을까요? 세상 잘 지내면서 좋아서, 아니, 온 김에 한 달 정도 여기서 같이 지내는 거 어떠냐 하니까 자긴 좋다 그러더래요, 동철이가. 그러니까 창기도 심심하고 적적했는데 그 땔감도 같이 패러 댕기고, 버섯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버섯을 재배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재배할 수 있다고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다양하게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 산속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 근데 그러면은 가족들하고는 아예 연을 끊은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가족들하고 연 끊은 건 아닌데 서로 사이가 다들 안 좋다고. 그러냐고. 아유, 뭐 힘들겠다고. 아니 그러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만 힘든 거예요? 하니까, 아, 아니라고. 사실은 아버지가 가진 돈이 좀 있는데 이복 형제들도 있고 막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예전에 있던 그 시골 지역이었던 유지분 같은 분이었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막 부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산 상속도 복잡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창기가 동철이의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안에서 막 타오르더래요. 나는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걱정이나 고민이 많고 힘든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배부른 고민하는 사람이었구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그 정도 고민이면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니까, 동철이가 오히려, 형님 서운하다고. 돈이라는 게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창기가, 이거 내가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나랑 결이 완전히 안 맞는 놈이네 해서, 너는 사회에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겁을 주고 낫 같은 거를 들고 위협을 하다가 이 동철이가 사라져 버렸대요, 자기 그 집 안에서. 그게 창기라는 분이 제 후배한테 해준 얘기인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점을 동철이 입장에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제 대학교 후배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얘기로는 자기가 거기 수감돼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내적 친밀감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수감자들 중에서. 뭐 사식 같은 거 넣어주고 뭐 편지 같은 거 주고받고 뭐 요구사항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얘기를 섞으면서 조금 다는 아닌데 좀 친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진짜 전혀 범죄 같은 거 안 저지를 것 같이 생겼는데, 네. 너무너무 얘기도 나긋나긋하게 잘하고 너무너무 세상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너무 예의 바르게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싶어가지고, 자기보다 연배가 좀 있었대요, 당시에는. 한 40대 정도 돼 보여서.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뭔 일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냐고. 나 봤을 때는 나쁜 일 안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창기 씨가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나는 진짜로 사람 도우려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쁜 생각을 속으로 하기는 했지만 네. 뭘 한 거는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사라졌다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살던 우리 집에서. 근데 내가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잡아가더라. 그래서 나도 참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는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 후배가 교도관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대요. 그게 이제 신참 때죠, 신참 때.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저렇게 억울하게 휘말려서 예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 잘못된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고 아유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빨간 힘내시고 또 뭐 지금처럼 모범적으로 생활하시면 뭐 가석방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힘내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선배 교도관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퇴근하려고 이제 옷 갈아입고 있다. 그러니까 야 너 근데 요새 저쪽 방에 있는 그 창기 그 사람하고 왜 자꾸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막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일부러 얘기 섞는 건 아닌데 약간 말하다 보니까 조금 친해지다시피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선배 교도관이 자기를 찰싹 때리면서 애초에 우리가 저런 사람들하고 얘기 섞어서도 막 그런 사담을 많이 해서도 안 된다. 너 뭐 안 배웠냐고 하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냥 가벼운 얘기 했어요. 가벼운 얘기. 무슨 얘기 하는데. 아까 창기 시점에서 한 얘기를 쭉 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 도우려다가 조금 안 좋은 생각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 교도관이 털을 끌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 새끼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창기 시점이 아니고 동철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동철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는 맞대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유산 상속 문제 외에도 가정적인 폭력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있었어서 네. 상당히 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인을 통해서 이 창기라는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잘 맞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 자기도 그 생활이 패턴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좀 모든 걸 털어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묻는 말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한 거죠. 야 근데 너는 뭐 그런 고민을 갖고 그러냐 하니까 조금 서운했지만 형님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동철이랑 창기의 얘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거의 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동철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형님이 뭐 내 저변의 사정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밖에서 샥 하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는데 그 통나무 집은 되게 좁은 집이에요. 한 8평 남짓한 사이즈였대요. 근데 위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8평을 올려놓은 형태라서 한 층이 8평인데 그 8평짜리 층이 한 3층 정도 있는? 그래서 그 한 층을 창기 씨가 쓰고 있었고 나머지 위에 2층은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게스트하우스처럼 자기한테 이제 지내라고 준 건데 자고 있는데 밑에 쪽에서 샥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졸린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깼냐면 약간 그 데시벨이 큰 느낌이 아니고요. 소리가 옥타브가 높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쨍쨍하는 느낌의 소리.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쓱쓱쓱 가는 느낌인데 금속끼리 마찰이 일어나는 듯한 게 옥타브가 너무 높게 들리니까 이게 되게 불쾌한? 막 벽을 고양이가 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머리 아픈다 하고 이제 깨갖고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앉아만 있었대요. 너무 졸릴 때 서지는 못하고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멍 때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다
끽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소리가 그 밑에 층에서 위로 올라올 때 계단이 있대요. 네. 거기 이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형 뭐 두고 가셨나? 하고 보이는데 밑에서 올라오는데 실루엣이 보이진 않는데 거기가 워낙에 공기가 맑지 않습니까? 창이 통창이었대요. 통창을 통해서 이렇게 달빛이 들어오는데 뭐가 밑에 계단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번쩍거리더래요. 그리고 저게 뭐야 하고 보는데 손에 큰 낫이 하나가 들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야? 그리고 형님 뭐 일 덜 하셨어요? 하니까 다다다다다 하면서 저기서 막 이렇게 뛰어오는데 나무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나무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는 끽끽 소리가 안 나고 텅텅텅텅 소리가 나는데 너무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괴기스러우니까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무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그 통창을 통해서 뛰어내린 거예요, 밖으로. 이게 영화처럼 이렇게 창문을 깨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제가 통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리가 저희가 아파트에서 쓰는 그런 유리가 아니에요. 그 약간 좀 옛날 시골 분교에서 쓰는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 유리. 그런 걸로 어설프게 갖다 덧대놓은 거다 보니까 발로 차듯이 이렇게 몸으로 깨고 나가니까 깨져서 밖으로 탈출을 했대요. 그래갖고 막 뛰어나가는데 저 뒤에서 자벅자벅 하면서 막 쫓아오니까 와 이건 큰일 났다. 조용님이 왜 저러지 해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다가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거기가 완전 산속이잖아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트럭 속에 숨었대요. 그 트럭이 1톤 트럭이 있으면 네. 봉고차 뒤에 짐 같은 거 실을 때 덮는 덮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숨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참 제가 기지가 좋다고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들어보니까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 통나무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갖고 걷다가 포자?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재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키우려고 통나무를 항상 싣고 오는데 네. 그 통나무들 사이에 들어가서 최대한 부피감이 비슷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덮개를 위로 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살짝 통나무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처럼 부피감을 줘가지고 안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디서 발소리가 들리다가 탁탁탁탁 하고 오다가 이제 그 트럭 앞에 딱 멈추더니 이게 그런 게 있더래요. 자기는 지금 그 덮개 안에 있으니까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이쪽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숨 죽이고 있는데 와 위에서 그 덮개 쪽으로 낫이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살짝 베었는데 입을 틀어막고 참았대요. 그래갖고 막 낫이 이렇게 확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는데 막 그렇게 한 4-5번? 7-8번 찍다가 아이씨 없나? 하더니 저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더래요. 네. 그래갖고 동철 씨가 그 틈에 한참 멀리 간 걸 확인하고 그 덮개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그 합류했던 마을에 간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자기가 기억하는 한 최대한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가운데 무슨 뭐 강까지는 아닌데 그 또랑 같은 것도 있고 막 수풀도 우거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길을 모르니까 막 그거를 헤쳐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그 마을 회장까지 간 거예요. 그 근처까지.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저쪽 마을에 간 그쪽 못 가가지고 이제 저까지만 가면 살겠다 하고 있었는데 저 마을에 간 밑에 아까 봤던 그 번쩍하는 게 있더래요. 네. 와 이씨 하면서 이제 숨어가지고 가만히 지켜봤대요. 저 사람이 뭘 하나. 근데 그 달밤에 번쩍번쩍하는 그 낫을 들고 마을에 간 그 앞에 있는 공터에서 낫 춤을 추더래요. 낫으로 무슨 부채춤 추듯이 얼싸덜싸 하면서 막 이러고 덩실덩실하면서 춤을 추면서 무슨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자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래요. 얘가 올 게 여기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 사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구나 싶어서 그냥 거기서 좀 더 떨어진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대요. 해가 뜰 때까지. 와, 막 다리도 저리고 숨도 쉬고 싶고 막 이러는데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너무 무서운 게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소리 내면 저 사람이 금방 알고 저 번쩍이는 걸로 와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냥 차박차박 조심히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공포에 질리고 아까 그 낫이 내 팔까지 들어온 거를 몇 번 당하면 그런 생각 안 든대요. 가만히 있게 된대요, 사람이. 그래서 해가 조금씩 뉘엿뉘엿 올라올라 하니까 낮춤 추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보다가 에이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서 자기 집 쪽으로 가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보고 탈출해서 저기 미친 사람 있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건데, 나중에 이제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냐 물었더니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사람 시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다 그냥 약간 제가 듣기로 뭘 증상을 들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리플리 증후군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냐면 그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 건 맞는데 밖에서 성실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었대요. 처음부터 이 사람 시점에서 한 얘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오.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열심히 생활을 해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막 원형 탈모도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어가지고 들어간 게 처음부터 아니고요. 이 사람은 주변인들 뿐만 아니고 주변인들의 주변인들까지 전부 손을 벌려서 사기를 치고 돈을 빌리고 안 갚고 법에 안 걸릴 정도만 찔끔찔끔 갚으면서 법의 조촉을 피하면서 그 돈을 갖고 또 돈놀이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원형 탈모 온 건 맞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본인은 회사도 차렸었대요. 원래 사기치는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가 또 그럴싸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명함도 팔라고 회사도 실제로 본인이 차린 건 아닌데 차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이 모든 게 자기 기억의 단편 속에는 나는 되게 10여 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돈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 자기는 돈 때문에 짜치면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데리고 들어온 놈이 나는 돈이 많은 게 고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들어보니 실제 그렇게 말한 적도 없대요. 예. 그 동철이가 돈이 많아도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돈이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분란이 생기고 가정이 힘들면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딱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저거 세상에 나가면 안 될 놈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생각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신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 같은 게 막 나온 거죠. 뭐 낫에 있는 혈흔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신기했던 건 이 사람은 기억을 못 하더래요. 난 모른다.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저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겠지. 내가 왜 이러고 멀쩡하게 생활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정말로 모르는 세상 억울한 사람의 표정을 하면서 난 진짜 억울하다고. 누군가가 내 집에다가 그런 도구들을 놓고 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도관이었던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래서 저 사람이 세상 순하고 선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 후배가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조금 손절하듯이 멀어지려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말을 섞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꾸 와갖고 자기한테 아는 척을 하고 친한 척을 하니까 이제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뭔가 나중에라도 그냥 좀 몇 마디 받아줬더니 그 얘기를 슬쩍 하더래요. 제 후배가 지금은 거기서 일을 안 하는데 자기 근무 다른 데로 발령받기 전에 근데 우리 간수 동생이라 그랬대요. 간수 동생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냐고 하니까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건수가 그런 거 말고도 좀 몇 개 있는데 중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다들 나보고 나쁜 놈이라 하는 거 보면 내가 뭘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이제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제 후배 말로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범죄 중에 암수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누구를 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뻥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몇 번 기억을 해보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기억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뭐 별일 안 했으니까 내가 신고당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겠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도 나보고 나쁜 놈이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우리 간수 동생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고맙고 나가서 잘 살라고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서운하더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 나중에 혹시라도 출소하면 누가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 스펙터클한 건 아닌데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야, 오늘도 테슬러즈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받고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뭐 갈비뼈 안 부러지려면 더 재밌는 얘기로 다행입니다. 정말 네. 갈비뼈는 뭐 고사하고 네, 제가 네. 문을 열어놨거든요. 아까 미리.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테슬러즈님은 도어락인데 어떻게든 잘 탈출하시더라고요. 그 도어락 건전지는 하나 빼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조금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네네네. 바람 쐬시고 또 다시 네. 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루비님. 네. 네. 자, 테슬러즈님이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테슬러즈님 그 직업이 교사를 하고 계세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학교 교사는 아니시지만 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어떻게든 탈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랜만에 가끔 이렇게 오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테슬러즈님의 입담이 정말 기분 좋고 소름 끼치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나무의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무의자님은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뭔가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게임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무의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무의자님, 오늘 이야기가 친구분이 겪었던 이야기죠? 예.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 돌비 라디오 듣기 전에는 안 믿었는데 돌비 라디오 듣다 보니까 내 친구도 이런 일이 진짜 있었겠다. 예, 그때부터 믿고 네. 친구한테 이제 이런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 내가 얘기 좀 해도 되냐.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시원하게 뭐 해도 된다 해가지고. 오, 시원시원하시네. 어차피 지금 친구가 개명도 하고 네. 그 적이 안 살아가지고 못 잡을 걸 이래갖고 해도 된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나무의자죠. 이게 지금부터 한 6, 7년 전 얘긴데 좀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도 이게 정확히 모든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네. 기억을 되새겨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얘기인데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군대 가기 전이고 어리고 이러니까 이제 대학교도 안 가고 이러니까 일도 안 하고 네. 그냥 하루 종일 진짜 게임만 하는 친구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보통 애들이 이제 술 먹고 할 때도 술자리도 안 나고 맨날 게임만 하는 친구인데 그 게임이 보통 좀 클랜이라는 거에서 이제 5명에서 총싸움을 하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인데 서든어택.
이게 클랜원끼리 라플 4명, 스나 1명 이렇게 5명에서 게임을 하는 구조인데 그때 당시 클랜이 6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 친구가 스나고 그 다른 사람 1명이 스나인데 근데 이제 게임을 하려면 1명이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서로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클랜원 사람들끼리 그러면 그냥 가위바위보를 해라. 게임에서요? 예, 이게 채팅창에서 1명이 33333 211 이렇게 치면은 묵집바 중에 하나를 바로 내면은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어렵게도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클랜원 1명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카운트를 33321 해서 제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이겼어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깔끔하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아 내가 하겠다. 니는 맨날 게임하는데 양보 좀 해라. 근데 제 친구도 사실 그 클랜전 안 하면은 할 게 없단 말이죠. 그 게임은 사실상. 아,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클랜전 그게 꽃인데 그래서 아 나는 양보 못한다. 가위바위보 졌으면은 깔끔하게 인정해라. 내가 몇 판 안 할 테니까 몇 판만 하고 양보하겠다. 근데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나보다 못하는데 네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 친구를 그냥 똘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똘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말을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상하지. 그리고 애당초 이제 깔끔하게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양보를 하든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서로 이제 좀 감정적으로 돼가지고 게임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기 바빠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열이 받았는가. 근데 똘비가 나이가 21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막내였단 말이죠. 그 클랜에서. 예? 근데 이제 어린 놈이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똘비가 아니 뭐 게임상에서 뭐 나이가 왜 나오냐. 뭐 나이 묻으면은 가위바위보 그런 것도 인정도 해야지. 예. 뭘 그러냐.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아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만나서 얘기를 할래. 현피라는 제안을 합니다. 상대방이. 현실 PK. 예.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게임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운동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였고 무슨 운동인지는 친구가 말하지 마라. 왜냐면은 자기 주위 사람이 자기인지 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몸끼리 부딪히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제 친구도 사실 좀 화도 나고 자신도 있고 아 그럼 시원하게 만나자. 시원하게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아 그럼 내가 가겠다. 주말에 갈 테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만 말해라. 사실 이게 현피라는 게 잘 없거든요. 그 게임은. 아, 그 게임은? 잘 없는데 이제 현피한다니까 클랜은 사람들도 좀 궁금해하고 이래 하니까 이 친구도 살짝 좀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나오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렇죠. 이게 만나서 실제로 예. 주먹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근데 이제 친구는 이미 이름 벌려줬고 클랜은 사람들은 보고 있고 이거 뺄 수 없다 이거 만나자. 그래갖고 이제 주말에 자기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이제 갈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친구들이랑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예. 똘비가 이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좀 가자. 옆에 친구는 신나갖고 따라가죠. 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으니까. 네. 그래갖고 놀이터에서 만납니다. 사실 안 나올 줄 알았대요. 왜냐면은 자기 카톡 프사가 나와있고 자기 카톡 프사가 덩치가 좀 있고 이러니까 사실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자기랑 싸울 이 견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체급 차이가 났나 보구나. 예. 이거는 만약에 싸움 나면 이건 내가 무조건 일방적인 폭행이다. 예. 이거는 깽값이고 뭐고 무조건 내가 내겠다. 그래도 일단은 갔으니까 그러면은 깔끔하게 서로 녹음하고 각서 쓰고 싸우자. 그랬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진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상냥하게 그냥 사과를 하더랍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근데 이제 똘비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니까 더 이제 기세가 올라갔고 이제 또 아니 4시간 써갖고 이까지 왔는데 뭐 사과만 하면 끝이냐. 상대방이 사과를 하니까 더 또 기세가 올라가고 옆에 친구도 보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좀 욕을 세게 하면서 육동 문자 써가면서 욕을 하다가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도 있는 양반이 알겠다 그러면은 사과하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너 착하게 살아라 이라고 이제 친구한테 그냥 가자. 이건 뭐 그냥 재미도 못 보겠다 이라고 그냥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데 이제 뒤에서 그 상대방이 네가 먼저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소리를 한번 지르더랍니다. 야, 네가 먼저 시작했다 이러면서. 예, 근데 이게 막 괴음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좀 놀리는 듯한 말투로 야 이거 네가 먼저 시작했다 이런 느낌으로. 예. 근데 이제 친구는 이게 돌았나 하면서 도는데 옆에 친구가 그냥 가자. 내가 볼 때 정말 이 갈고가 깽값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냥 가자 이라고. 그냥 돌아가고 친구한테는 그래도 같이 가줘서 고맙다. 점심 사줄게. 그래갖고 같이 점심을 먹고
친구는 가고 똘비는 이제 역시나 PC를 하러 갑니다. 네. 바로 게임 들어가가지고 클랜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겼다는 식으로 자랑하고 어리니까 아직까지 예, 20살이면 그쵸. 아무래도 21살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클랜원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위풍당당하게 가가지고 내가 이긴 것 같다. 뭐 싱겁게 사과만 하더라. 그렇게 그냥 이제 게임을 한두 시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이 게임 템포가 엄청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은 사실 옆에 사람 게임하는 것도 보고 멀리 구경도 하고 이게 좀 두리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PC방에 그 상대방이 두리번 거리고 있는 걸 보더랍니다. 그래갖고 게임하러 왔나라는 생각보다는 아 저거 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똘비한테 와가지고 아 너 여기서 게임하는구나 알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가더랍니다. 똘비는 아 이거 뭐지 근데 똘비는 무조건 친구를 데리고 올 줄 알았대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까 내가 지금 혼자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는구나. 근데 친구 얼마든 데리고 온다. 어차피 여기는 자기 동네니까 내 친구를 연락하면 얼마든 빨리 오니까 얼마든지 데리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고 계속 게임을 하고 이제 게임을 다 하고 나왔는데 PC방이 그때 2층이었거든요. 똘비가 이제 PC를 다 하고 내려왔는데 1층에 나가자마자 앞에 그 상대방이 담배를 피면서 그 나오는 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똘비가 라는 생각 반 이게 뭐지라는 생각 반으로 여기서 뭐하냐 내 기다리고 있었냐 혹시 뭐 친구 불렀냐.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아니 그냥 여기서 담배 하나 피우고 있었다 왜 그러냐 이래서 아니다 그냥 갈 길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담배 피우고 그냥 가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막 밑에 담배꽁초랑 바닥에 배트 침만 해도 무조건 자기가 게임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오, 예. 예, 이거는 절대 그냥 담배 하나 핀 그 시간이 아니다. 그래갖고 똘비가 아 이거 진짜 뭔가 좀 세한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집에 가가지고 또 자고 다음날 또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러 갑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얼마 안 돼갖고 그때는 이제 평일이니까 PC방에 평일에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촌이고 이라니까 자기 옆자리에 이제 갑자기 또 PC를 키더니 아무 말 없이 게임을 하더랍니다. 게임이라기보다는 컴퓨터를 키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똘비는 솔직히 이게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네. 아 이 말은 뭔가 내한테 뭘 하려고 내 옆에 앉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어제도 말 걸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지금도 아무 제스처가 없으니까 옆에 왜 앉냐 할 수도 없고 PC야 뭐 자기가 어디라든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랑 같이 게임하려고 옆에 앉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아 뭐지 이러면서 이제 클랜원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게 그 게임이 헤드셋으로 다 같이 보이스 톡을 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그 상대방이 들으니까 똘비가 채팅으로 야 지금 내 옆에 앉았다 좀 뭔가 쎄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 옆에 앉았다. 그래갖고 이제 클랜원 사람들이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아니냐면서 조심해라면서 막 이러고 아 근데 뭐 걱정할 건 없다.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사고 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좀 기분이 좀 묘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게임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간 동안 옆에 사람 게임 뭐 하는지 눈도 가고 PC방 한 둘러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옆에 임마는 뭐 하나 게임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친구가 지금도 말할 때도 소름 돋는다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 막 사람 죽이는 법 네이버에 사람 죽이고 안 들키는 법 막 이런 거 계속 그냥 보고 있더랍니다. 이제 똘비는 아 이 뭔가 잘못됐는데 이건 무조건 내 얘긴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좀 불안해가지고 채팅으로 아 아무래도 내 게임 오래 못할 것 같다 내가 먼저 가볼게 이래 하고 게임을 끄고 그냥 이제 화장실 가서 그 친구가 무조건 게임하고 나면 PC방에서 손을 씻거든요. 키보드가 많이 더럽다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소변 보고 손을 씻고 나오는데 이제 PC방 앞에 흡연실인데 흡연실이 통유리여갖고 다 비치거든요. 네. 근데 그 통유리에서 그냥 화장실만 계속 쳐다보면서 그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랍니다. 이제부터는 똘비가 아 이거는 무조건 나를 해하려는 거다.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무서웠대요. 너무. 그냥 화장실 나오자마자 뛰어나와가지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집으로 도망쳤답니다. 제 친구 말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데 그러고 이제 다음날에 또 PC를 가자니 뭔가 좀 무섭고 다른 PC방을 옮기자니 다른 PC방에서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면 진짜 그 동네를 못 돌아다닐 것 같았대요. 그냥 느낌이. 그래갖고 아 그냥 이참에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게임도 너무 많이 했고 이참에 좀 쉬고 그냥 좀 마음의 양식을 가지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때 자취를 했거든요. 똘비가 아무래도 남자인데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밥을 해먹기보다는 보통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코로나 전이고 이래서 배달이 그렇게 막 엄청 잘 돼 있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휴대폰으로 바로 결제하는 것보다 보통 배달원이 오면은 현금을 내거나 카드를 내거나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때는. 예, 근데 이제 배달을 시켜갖고 배달이 와갖고 문을 열었는데 배달 음식을 들고 있는 그 상대방이 있더랍니다. 와, 제 친구는 대체 이게 뭐지? 와, 이러면서. 근데 절대 배달원 복장은 절대 아니었대요. 그래갖고 와,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뭐 사과를 하고 끝낼 수도 없고 화도 좀 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갖고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냐, 뭐 하는 짓이냐, 대체 뭐 어쩌자고 이러는 거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예.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아니 내가 배달 음식도 계산해주고 배달 음식도 갖다 줘, 그럼 네가 뭘로 신고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랍니다. 똘비는 아 이거 배달 음식 안 먹는다, 가가라, 내 이거 못 먹는다, 그냥 가가라 이랬는데 먹으라, 아니면 열어서 버리든가 이러고 그냥 집 앞에 두고 가더랍니다. 친구는 이제 미쳐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갖고 배달 음식도 그냥 안 먹고 자기가 버리고, 그러고 이제 그냥 집에 있는 음식만 먹으면서 담배만 주구장창 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예. 이제 친구들이랑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똘비가 여자친구랑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안 믿고 당시 저도 안 믿었고, 사실 영화도 그랬으면 욕먹는다고 막 뭐라 하고, 여자친구는 이제 걱정이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근데 신고해서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당장 나한테 뭐 한 제스처가 없다. 예. 경찰 신고도 못하고 이 좀 세하다. 근데 일단 별일 없으니까 뭐 걱정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원룸이 창문을 열면 밖에 보이거든요. 밖에 봤는데도 없고 이러니까 준비를 해서 그냥 나왔더랍니다. 나와서 그냥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가면은 얼마 안 돼서 그 상대방이 그 식당 들어오고, 카페를 가서 커피를 먹으면은 또 그 상대방이 들어오고. 근데 이게 무조건 그 똘비랑 눈이 마주치는 자리에 앉았더랍니다. 예. 무조건 눈이 마주치는 상태에서 그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아무렇지 않게 커피 먹고, 이제 똘비는 정신이 좀 혼란해지는 거죠, 완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가 이제 자취를 한 이유가 여자친구랑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자취를 한 거거든요, 그 동네에 그냥.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도 낮고 보증금도 낮고 이러니까 그런 보안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원룸이.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원래 보통 여자친구 만나면은 하루 이틀은 꼭 같이 있는데 오늘 그냥 집에 먼저 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택시 타 보내고 여자친구 집 가는 길까지 전화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냥 집으로 가더랍니다. 예. 똘비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 진짜 내 말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 집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아무나 와서 좀 같이 있어달라. 너무 무섭다 이랬는데, 사실 제 친구가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저도 덩치가 좀 많이 큰 편인데 저보다 좀 더 크거든요. 어이구, 예. 제가 만약에 별명이 마동석이면 제 친구 살짝 드웨인 존슨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락? 예. 네, 드웨인 존슨이라 할 정도로 이게 덩치가 진짜 좋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친구들한테 여자도 아니고 남자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다 하고 예. 무섭다고 이러니까 사실 그 당시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죠, 사실. 그래갖고 아 진짜 좀 컨셉을 그만 잡아라, 재미없다. 그리고 네가 힘을 못 쓰는 애도 아니고 뭘 무섭다 그러냐, 운동배하고 어디 써먹냐, 막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그냥 넘겨갖고, 이제 똘비는 아 진짜 무서운데 이러면서 집 밖으로 한 일주일 안 나갔답니다. 와 진짜 이거 미치겠네 하는데, 이제 집에 있던 담배가 다 떨어지고, 똘비가 담배를 한 보루를 사가지고 원래 냉동실에 넣어놓고 담배를 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배가 다 떨어지니까 아 담배를 사서 나가야겠다.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올라오는데 자기 문 앞에 포스트잇으로 너 생각보다 똑똑하다 물음표라는 글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똘비는 아 이거 진짜 잘못 잡혔구나. 근데 이제 사실 그 포스트잇 본 순간 무섭다기보다는 아 내가 이만큼 쫄 필요가 있나, 그냥 잡아갖고 어째 하든 경찰에 넘기든 이건 쫄지 마자, 그냥 차라리 잡자, 그래 얼마든 더 해봐라 생각으로 그냥 포스트잇 버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있다가 다음날에 친구들이 커피를 먹자 해가지고, 사실 이때부터 친구는 그냥 그 상대방이 나타났으면 했대요. 아, 차라리. 잡으려고. 예. 어차피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뭐 여자친구 앞에서 이 무서운 모습을 보이긴 좀 그렇지만 네.
친구들이랑 있으면 안 무서우니까 차라리 나온다는 생각으로 친구들이랑 커피를 먹고 있는데 그날은 또 상대방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갖고 와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으로 진짜 우연이었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친구들이랑 있다가 친구들한테 있는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아니 너희 못 믿겠으면 진짜 우리 집 가보자. 진짜 너희 못 믿겠으면 우리 집 며칠 살아봐라. 그럼 알게 된다 이랬는데 아니다 너희 집 갈 필요 없다면서 뭐 그랬으면 뭐 지금 요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예. 요 없네 이러면서 친구들이 야 우리가 직접 봐야 있지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있을 때 계속 같이 있었다면서 그 사람도 근데 요도 없네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은 진짜 안 믿고 친구는 이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쳐버리겠다, 나도? 진짜. 예. 와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러고 커피를 먹고 집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포스트잇에 자기 집 비밀번호랑 만약에 비밀번호가 1, 2, 3, 4면 1, 2, 3, 4 그리고 집안에 있게 없게 이렇게 적혀있더랍니다. 이제 똘비는 그냥 그거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지금 이런 포스트잇이 있다. 예.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다. 요 원래 좀 이런 일이 있었다. 좀 와달라.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 사진을 찍어갖고 친구들 단톡에도 올립니다. 이거 보라면서 저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안 믿었거든요. 아, 이거 네가 쓰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뭐하러. 예, 예, 뭐하러. 그래갖고 너희 집 비밀번호 대체 어째하냐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밖에 있으라. 경찰분 두 분이 이제 먼저 집에 들어가 보고 집안을 확인하고 아무도 없다. 근데 이거 누가 했는지는 아냐? 알 것 같냐? 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카카오톡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혹시나 집에 들어오거나 본인한테 어떤 해야 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꼭 신고를 해달라. 우리도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알겠다. 내가 생각해도 사실 그런 것 같다. 제 비밀번호 일단 바꾸고 그래야겠다 하고 경찰을 보내고 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제 그냥 진짜 집 밖에를 못 나가겠더래요. 이게 유튜브로 막 옆에 사람 죽이는 법 이런 것도 보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있어도 안 만나니까 그냥 뭔가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느낌. 집이고 어디고 이 옛날 트루먼쇼 아십니까? 영화. 그런데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느낌이었대요, 상대방이. 그래갖고 똘비가 집 밖으로 한 일주일 안 나갔나? 진짜 담배만 피면서 그냥 밥만 대충 먹고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마블 영화 뭐 개봉했다. 내가 예매했으니까 보러 가자. 근데 이제 사실 똘비가 여자친구한테 안 본다 할 수도 없고 연애는 해야 되고 또 여자친구한테 또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알겠다. 몇 시까지 어디 영화관에서 보자. 근데 웬만하면 택시 타고 온나. 택시비 내가 내줄 테니까. 그래갖고 여자친구가 왜 그러냐 해서 그냥 빨리 보고 싶으니까 택시 타고 오라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온나. 이렇게 하고 영화관에 가서 이제 여자친구가 예매한 영화를 보려고 앉았는데 예. 이 똘비 옆에 그 상대방이 앉더랍니다.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또 아무 제스처가 없어요. 뭐 흉기를 가지고 옆구리를 뭐 살 조용히 갖다 대고 뭐 어떻게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때리던가 욕을 하던가 아무런 제스처도 없이 조용히 영화만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근데 이 똘비는 이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죠 진짜. 그럼요. 이 옆에 사람이 움직이면 자기도 어떻게든 바로 대응을 하려고 몸이 긴장만 한 채로 영화 끝나는 내내 그냥 눈만 굴리면서 계속 이 영화 보는 내내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가지다가 친구 말로는 보통 마블 영화가 쿠키 영상이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끝나자마자 그냥 남들 일어나기도 전에 여자친구 손을 잡고 영화관을 뛰쳐나와가지고 오늘도 그냥 택시 타고 먼저 가라. 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근데 여자친구도 이제 똘비 안색을 보니까 사람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보이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그래갖고 알겠다 이러고 이제 또 택시 타 보내고 택시 번호 사진을 찍고 집가랑이까지 전화를 하고 자기는 또 집에 걸어가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포스트잇에 비밀번호 바뀌었네. 근데 내가 모를 것 같나? 물음표. 정확히 이렇게 적혀있진 않았는데 그런 뉘앙스로 적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비밀번호 바꿔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 또 우리 집에 왔다는 소린데 이거는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또 본가에 들어가자니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기 부모님들도 위험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친구 집에서 맨날 살자니 그 당시에 자취하고 있는 친구도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친구 부모님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갖고 진짜 어떡하지 하면서 처음에 마음먹었던 만나면은 잡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냥 싹 사라지고
지금부터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집에서 그냥 거의 반쯤 미친 상태로 그냥 집에 있어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집에 며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똑똑똑 하더랍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 사람이다. 왜냐면 친구고 여자친구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래도 다 아니까. 네. 이거는 똑똑똑 할 사람은 내가 뭐 배달시킨 것도 아니고 택배도 아니고 무조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문 앞에 가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야 할 말 있어서 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네. 예, 그 똘비가 진짜 죄송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제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미안하다, 왜 그러냐 이랬는데, 아니 뭔 사과를 하냐, 나는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집 비밀번호 바꿨던데 내가 못 찾을 것 같냐, 니만 똑똑한 것 같냐, 세상 뭐 니만 똑똑하고 뭐 니만 다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너희 집 여기고 너희 여자친구 집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래갖고 여자친구 집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자친구 집 얘기가 나오는 순간 문 열고 뛰쳐나가고 싶은데 문고리를 잡자마자 그냥 문 열면 죽을 것 같았대요. 예. 자기가. 그래갖고 여자친구 집은 또 어떻게 알았냐. 진짜 처음에는 또 내 말로 사과하다가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친구도 진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제 또 육도 문자를 하면서 진짜 왜 그러냐, 뭘 얻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냐, 내가 사과를 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진짜로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발로 문을 쾅 세게 차면서 그건 이야기 나름이지 이러고 이제 그냥 조용하더랍니다. 그 뒤로. 그래갖고 갔나 이러는데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원룸은 울리거든요, 소리가. 근데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그래갖고 안 갔다 임마 이거 계속 문 앞에 그냥 귀만 갖다 대고 있는데 한 5분 10분 지났나? 이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갖고 소리가 들리자마자 창문 살짝 열어갖고 밖에 보고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가는 게 보이더랍니다. 근데 똘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진짜 미치겠다. 근데 영화관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때 여자친구랑 있을 때도 그렇고 만나갖고 자기한테 뭘 해야 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도 사실 문 앞에서 이렇게 비밀번호 바꿨다고 겁주는 거 보면 똘비는 그랬대요. 자기가 비밀번호를 바꾼 순간 내가 자기한테 겁먹은 거 그 상대방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대요. 그냥 예. 자기를 해하려는 것보다 임마 이거 내가 지한테 쪼은 걸 아는구나, 비밀번호를 바꾼 거 보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게 진짜로 잡으려 했으면은 비밀번호 안 바꾸고 얼마든 들어와 봐라. 사실 이런 제스처를 취했으면 모르겠는데 친구는 바로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냥 내가 쪼은 걸 알고 그냥 놀리는 거구나,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 여자친구 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집을 알아 여자친구는 어떻게 했으면 여자친구 집을 갔겠지. 안 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 보면 무조건 겁만 주려는 거다. 내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놈은 못 봤지만 똘끼 있는 놈을 못 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더 이상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만약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그때는 진짜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까 뭐 설마 진짜 죽이기 하겠나, 에이씨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가 나오라면 그냥 나오고 그냥 이렇게 또 한 2주일을 지냈답니다. 근데 이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비친대요, 얼굴이. 근데 여자친구랑만 있으면 얼굴이 비친대요. 그냥 길을 걷다 보면은 반대편에서도 걸어오고 있고 이 사람이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앉아있고 그래서 이제 이마도 진짜 집요하다. 근데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아무 제스처가 없으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잡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지 생각으로 그냥 이제 친구들한테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람이 보인다면서, 그러니까 그냥 너 동네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비슷한 동네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이라고 한 달 동안 우제 그래 하노 이러면서 니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하나 이러길래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너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보인다. 네. 근데 여자친구랑만 있으면 보인다. 진짜 이거 내가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겠다 당분간은. 그래갖고 친구들이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니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한다며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니가 만나 신경 쓰노 이러면서 신경 쓰면 괜히 더 그래 된다면서 니 반응이 재밌어서 그러는 것 같다면서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 한들 일단은 뭐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근데 이제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났나? 밖에서 이 친구들이랑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문을 열었는데 그 상대방이 집 안에 있더랍니다. 신발도 신은 채로 이 손가락으로 입에 갖다 대면서 조용한 제스처로 니 지금 뛰어나가면 네 여자친구 집 갈 거다, 들어온나?
그 이제 돌비는 오늘 죽는구나. 오늘 죽는 거구나. 일단 알겠다 이러고 문을 닫자마자 신발장에 그대로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진짜 왜 그러냐고. 우리 집 비밀번호 또 어떻게 알았냐면서. 진짜 제발 살려달라면서 이제 싹싹 비는데 상대방이 시끄러우니까 요 들어온다면서 요 화장실 옆에 벽에 기대가 무릎 꿇고 앉아라면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해보라면서 욕도 잘하고 뭐 겁도 잘 주고 뭐 엄청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오지 않았냐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해보라고. 지금 이거는 네 모습 아니라고. 겁나냐면서 뭐 세상 사람 다 니만 겁낼 줄 알았냐면서 뭐 니는 불사신이냐면서 불사신. 니는 뭐 내가 칼로 찌르면 안 죽어? 이러면서 니는 뭐 겁이 안 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왜 그렇게 겁을 주고 사냐면서. 그리고 애당초 처음부터 양보를 잘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양보를 안 하냐 그러게. 그리고 살려달라는데 내가 언제 죽인다 했냐. 근데 뭐 안 죽일 생각은 없다. 오? 이야기 나름이지 이러면서 이제 호주머니에서 칼을 살 거냐고 앞에 갖다 두는데 근데 그 칼이 과도라고 하더라고요. 과도 크기. 예, 이게 만약에 찌르면은 그땐 뭐 어떻게 해야겠다. 마음은 그런데 몸은 이제 굳어가지고 무릎은 꿇고 있지 이라니까 살려달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살려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뭘 어떻게 니한테 뭐 바라는 건 없다. 애당초 니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진짜 제발 살려달라.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게임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조용히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네가 한 번만 더 그만해달라 살려달라 하면은 난 니한테 안 하겠다. 나는 여자친구한테 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해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시끄럽게 찡찡대면은 나는 바로 나갈 거다. 그리고 너희 집 주소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가를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살고 있는 너희 집 주소도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는 빌지도 못하고 죽여달라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머리만 바닥에 박으면서 그냥 손만 싹싹 빌었답니다. 그냥 와만 계속 하면서 이 우자대노 이러면서 진짜 이거 진짜 잘못됐다. 임마가 진짜 내를 죽일 거란 생각을 왜 내가 안 했을까? 아니면 임마가 이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걸까? 예. 왜냐면 한창 방어적일 때는 막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고 경찰도 보고 이러니까 내 방어적인 이 태세를 어떻게 풀려고 진짜 한 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끈 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집 주소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서 그냥 진짜 험한 생각이 다 드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좋다. 그러면은 네가 한 명만 딱 정해라. 네 여자친구, 가족 아니면 네 친구들 딱 한 명만 정하면은 내가 딱 그 한 명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네 여자친구를 얘기했다. 그럼 난 여자친구한테 가서 네가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절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니는 살려줄게. 니는 살려줄 테니까 아무나 한 명 얘기해봐. 아무나. 괜찮다. 말해라. 네가 말했다는 사실 절대 모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라 이랬는데 똘비 입장에서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누구 한 명 자기 대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네 여자친구를 추천한다. 나는 네 여자친구를 추천한다. 왜냐면은 내가 말한 사람 중에 그래도 니랑 제일 오래 안 된 사람이 네 여자친구다. 난 네 여자친구 추천한다. 그리고 목숨 아깝지 않냐. 어차피 뭐 니한테 아무 피해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네가 네 여자친구 이름 한번 말하면 끝이다. 이상한 건 그냥 여자친구 이름만 말해라. 말해 이러는데 친구는 절대 말 못하죠. 이거 여자친구 이름 절대 말 못하고 그냥 계속 밀고 있는데 니도 진짜 답답하다면서 여자친구 이름 한번 그 말한 게 어렵냐면서 니 바보냐면서 니는 여자친구를 그렇게 믿냐면서 임마 이거 진짜 바보다 이러면서 야 내가 너희 집 비밀번호 어찌 알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네 여자친구가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네 여자친구가 너희 집 비밀번호 너희 집 본가 네 집 비밀번호 바꾼 거 네 어디서 친구랑 뭐 하고 다니는 거 이거 일소토조 다 얘기했다. 내가 어떻게 네 친구도 만날 때는 내가 안 나타나고 네 없을 때 내가 너희 집에 포스트잇 붙이고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이러면서 이 모든 건 다 네 여자친구다.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 이름 한 번만 얘기해라. 내가 복수해주겠다. 힘들었지 않냐 한 달 동안. 와 이거 뭐야. 친구는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근데 또 여자친구 죽여달란 말은 못하겠고 이거 누굴 믿어야 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러면서 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냥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맨날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그때 상황에 뭔 말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이제 진짜로 막 돌아가지고 옷만 발발 떨고 그러고 있는데 그
그 사람이 와 니도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그래 좋다. 내가 죽이지는 않을게. 대신 니 그 양손으로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그 양손을 내가 좀 다치게 하자. 그러더니 이제 가도로 친구 팔꿈치랑 손바닥 사이에 이거를 양쪽 팔등 비슷한 부위에 가도로 그냥 쿡 누르고 쿡 누르고 가만히 있으라. 안 죽일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친구는 이제 옆에서 양손에서 피가 절쳐 흐르고 근데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났답니다. 아프진 않은데 이게 친구가 운동하다 다치고 뭐 사실 남자들은 놀다 보면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야 이거 과다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났답니다. 예.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손으로 계속 빌고 있었대요. 와 빌면서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럼 이제 끝이냐 이러니까 그건 이야기 나름이지. 니 만약에 이대로 가서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그때는 나도 모르겠다고. 그때 나도 모르겠으니까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네 여자친구 얘기만 했는데 진짜 과연 내가 네 여자친구한테만 정보를 들었을까? 네 여자친구만 나를 도왔을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 친구 중에는 없는지 네 가족 중에는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서든 닉네임이 걸뽀였거든요. 걸뽀? 걸보? 무슨 걸뽀? 이게 걸뽀라는 닉네임이 그 게임에서는 엄청 좀 유행하는 닉네임이에요. 예. 뭐 걸어다니는 뽀록인가 걸어다니는 뽀해인가 뭐 그거 줄여서 하는 건데 예. 걸뽀라 치면은 근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과연 걸뽀가 맞는지도 한번 의심해봐라. 네가 만약에 신고를 해서 내가 만약에 경찰서를 간다 치도 뭐 깜방을 간다 치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신고해라. 아마 신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다. 니는 살려줄 거니까. 그리고 이 여자친구 이거는 진짜 무조건 맞는 말이다. 불쌍한 새끼야. 그러니까 좀 한심하게 살지 말고 어디 가서 욕하지 말고 덩치 크다고 까부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은 그때는 두 번 다시 기회 없다. 이거 너무 불쌍해서 용서해준다. 이 주위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이 꼴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속이 좀 풀렸다. 예. 나는 간다. 이러고 그냥 진짜 나가더랍니다. 아, 예. 와, 친구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다리 지가 제일 고통스러웠대. 그 당시에. 네. 다리 지가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 뭔 상황인지 이라고 그냥 기어가지고 휴대폰을 택시를 불러가지고 수건으로 이제 양쪽 팔을 이렇게 맞대어 잡고 병원에 가가지고 상처가 났다. 근데 의사도 당연히 좀 의심을 하는 뉘앙스로 말을 했대요. 무슨 일로 이렇게 다쳤냐. 그렇죠. 왜냐면 비슷한 부위에 이게 칼로 린 상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좀 어쩌다 보니까 다쳤다.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 그냥 뭐 꼬매면 된다. 근데 꼬매는 부위도 한 3cm, 4cm? 갖고 그냥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대강 꼬매고 이제 나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따지고 싶은데 네. 이 걸보라는 사람이 아마도 말은 하지 말라는데 여자친구는 다 안다 했는데 그럼 내가 여자친구한테만 따져도 되나 안 되나를 엄청 고민했대요. 네. 아무한테도 여자친구도 포함인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려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거조차 나를 시험하는 거면 어떡하지? 여자친구도 얘기를 했다가 얘기하지 말했는데 얘기했다고 또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일단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려고 그냥 연락을 했대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여자친구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더랍니다. 그냥 차단이 돼 있더랍니다. 애당초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을 읽지도 않아요. 와. 이거는 무조건 여자친구가 여기 공범이구나 이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유행이었는데 네. 페이스북 연애중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연애중. 네. 그 연애중도 없어졌더랍니다. 예. 그냥 아예 그 여자친구의 페이북 피드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와, 이거는 똘비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뭔 일인가.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내 여자친구 좀 찾아달라.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찾아달라. 찾아갖고 나 좀 만나게 해달라. 예. 근데 사실 이 촌동네에서 숨어봤자 3, 4일이면 어디서도 만나게 되거든요. 아, 예. 수고는 좋으니까. 좋으면은. 예. 그냥 진짜 코 닿으면 다 닿는 거리들이니까 엄청 촌이거든요. 그래갖고 3일인가 4일 만에 이제 친구들이 찾았다. 만나봐라. 여자친구한테 얘기해놨다. 어디 카페에 있다 가봐라 이래갖고 친구가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그냥 사실 만나면은 바로 욕을 할 것 같았대요. 가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좀 엄청 쫄아있고 예. 일단 얘기가 너무 듣고 싶었대요. 그래도 자기 여자친구였으니까. 그래서 팔에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 상처 보면 대충 네가 뭔 얘기해야 될지 알 것 같지 이러면서 얘기해봐라. 입으로 얘기해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처음 계속 아무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갖고 얘기해봐라. 내 니한테 뭐 따지고 화내고 하려고 온 건 맞는데 막상 보니까 내 니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싶어진다. 그래도 그냥 내가 사실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부터 여자친구 입장인데 처음에 자기한테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답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서 나 누구누군데 네 남자친구를 조금 골리고 싶은데 좀 도와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네. 근데 여자친구는 돈보다는 사실 자기랑 연애하면서 이 똘비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까 이참에 게임을 좀 접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대. 그냥 조금 골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사실 그냥 좀 놀리다 말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뭐 이 친구가 어디 PC방을 간다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10만원 보내주고 지 비밀번호 가르쳐주면은 50만원 보내주고 어? 지 비밀번호 바뀐 거 보내주니까 100만원 보내주고 예. 예, 그리고 똘비가 친구들을 만나는 날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친구들 만난 날에는 안 나타났던 거고 여자친구 만난 날에 여자친구 영화 이런 거 이미 다 여자친구 얘기를 해줘갖고 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찾아온 거죠. 걸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똘비가 어느 정도 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예. 뭐 진짜 자기 딴에는 어디 CCTV가 있고 몰래카메라가 있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니까 조금 안도감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래도 좀 겁나진 않을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의 안도감과 배신감과 함께 그럼 왜 차단을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칼로 쳤던 그날에 네. 나는 오늘 네 남자친구 죽이러 갈 거다. 그리고 어차피 니도 내 계좌로 돈을 다 받았으니까 니도 공범이다. 메시지 내용 다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차피 니도 큰일 나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니는 조용히 있어라. 그럼 니한테 아무 피해 없게 가겠다. 니는 그냥 똘비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지내라.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져라 니도. 나는 오늘 죽이러 갈 거니까. 그거 보자마자 이제 여자친구는 못됐다 싶죠. 조금 굴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 이 굴리는 순간에 똘비가 진짜로 게임을 접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는 좋았대요. 게임 안 하는 똘비를 보니까 자기는 더 만날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도와줬던 건데 죽이러 간다 하니까 근데 또 자기가 메시지 내용도 그렇고 계좌로 받은 돈도 그렇고 누가 봐도 자기가 공범이래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여자친구도 아무래도 여자기도 하고 좀 겁도 많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네. 그냥 조용히 친구를 차단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똘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애를 하면서 그래도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나, 내가 진짜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못했나, 이게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려고 왔는데 자기가 이제 여자친구가 지내온 그 세월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내 문제구나. 결국은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한 것도 내 문제고 만나서 사과를 했는데 욕을 한 것도 내 문제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도와주게 한 것도 결국 내 행동의 문제구나.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여자친구한테 알겠다. 이거는 근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도. 네. 아무도 몰라야 되고 아무도 몰랐으면 하니까 나도 네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 어차피 그 사람도 신고 안 할 거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니랑 내랑 남남으로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진짜 부탁한다. 만약에 내가 뭐 다쳐서 네가 죄책함에 네가 뭐 정의로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면은 그거 진짜 내 죽이는 일이다.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라. 그러고 이제 갈 길 가고 이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다가 이거를 사실 저희는 안 믿었으니까 예.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 저희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그 흉터를 보여주면서. 예. 사실 그때 이렇게 됐었다. 사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좀 진짜인가 이제는 진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 친구한테 야, 니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나 해서 얘기를 듣고 내 이거 사연 신청해봐도 되겠냐. 내가 볼 때 내 주위에 있었던 일 중에는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인 것 같아서 보통 남들한테 안 일어난 일이니까. 와, 이거는 진짜 듣기 힘들죠. 예. 사람들도 아무래도 요새 이 롤이라는 게임도 그렇고 네. 채팅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쁜 쪽으로 발달을 빨리 하죠. 예.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듣고 게임하다가 욕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와 근데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사람 잘못 만나면은. 와, 아니 그러면 예. 그 드웨인 존슨의 그 피지컬을 네. 가지고 계신 친구분이신 건데 예. 그 상대편인 악독한 그 사람은 예. 어떤 피지컬이었어요? 좀 자세한 묘사가 있었을까요?
살짝 안경 쓴 그 개그맨 한민간 아십니까? 아, 마른 체형이네, 많이. 예, 안경 쓴 한민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친구 말로는 그 안경 쓴 멸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완전히 반대 그쵸. 피지컬이네. 이게 그냥 진짜 잘못 때리면은 이 온몸 부서지겠다 싶을 정도의 극과 극인 거죠, 피지컬이. 예. 근데 친구가 그 뒤로 진짜 개가 천사내가지고 그 뒤로는 친구들끼리 뭐 욕하고 싸우는 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랑 싸운 거는 그 뒤로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와. 그래갖고 친구가 하는 말이 싸움 잘하는 것보다 이 생각이 깊이가 남들과 다른 사람이 더 무섭다고. 예. 조금 눈이 돌아가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면 안 되는 것 같다고. 저, 뒤가 없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예. 그 걸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도 그 걸포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이거는 친구가 근데 진짜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거는 안 믿을 것 같아서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이거 오늘 들었거든요. 예? 오늘 왜냐면 이게 제가 시참을 해야 되니까 아, 물어봤구나, 마지막으로, 다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본다고. 근데 이제 친구가 근데 이거는 그때도 내가 얘기를 안 했고 얼마 전에도 얘기 안 했고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걸포라는 사람 금방 그 걸포 아니다 이러면서 네가 어찌하는데 이러니까 이거 내가 이제 게임은 안 해도 클랜한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니까 네. 이 정모로 하는데 그 나오라고 했답니다. 왜냐면 이 돌비라는 친구가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 분위기를 진짜 잘 살린단 말이에요. 예. 모임이나 이 술자리 이런 데서 재밌으니까 클랜한 사람들은 온나 와갖고 좀 얼굴도 좀 보고 오랜만에 온나 이라고 이제 갔는데 근데 이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정모를 나갔는데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다가 당연히 이 드웨인 존슨 친구 오면은 현피 얘기는 무조건 나오죠. 네. 항상 나왔거든요. 우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현피라는 얘기가 사실 남들도 잘 겪기 어려운 얘기니까. 네. 클랜 사람들이 그 현피 얘기해봐라면서 그 우제되냐면서 네가 이기다고 갑자기 클랜 나가니까 우리 사실 네가 진 걸로 생각한다면서 갖고 이 제대로 얘기해봐라면서 우리 못 믿겠다면서 이 뭐 덩치만 있지 막 말만 없었는 놈 아이가 이러면서 막 그래 얘기하는데 이제 드웨인 존슨은 말을 그냥 안 했대요. 그래 맞다 내가 짓다 이러고 그냥 이제 담배 피러 간다 이러고 담배 피러 나왔는데 자기가 클랜을 한 2-3년 안 했으니까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같이 담배 피러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 잘 지키고 있네 이렇게. 그냥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엔 골프일 것 같아요 무조건. 예. 그래서 돌비 생각으로는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조차도 골프가 돈을 쓰고 사람을 썼구나. 자기한테 진짜 아무런 해가 안 되게.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도 그 사람은 잡혀 들어갔겠지만 진짜로 내가 또 한 번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아니, 무슨 게임 현피 한 번에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제 친구 얘기로는 예. 자기도 게임에 미쳐봐서 아는데 이 현피라는 걸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클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진짜로 자기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아무래도 진짜 몇 년 동안 그렇게 돌비 없이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기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클랜이 너무 중요한데 자기가 이 클랜에서의 입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 예, 그래도 카톡으로 이 사진을 봤을 때 자기가 이길 수는 없고 그래도 임마를 어떻게 클랜에서 나가기는 해야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실 언제든 총을 들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그 클랜에서의 입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나는 여기에 네, 그렇죠. 걸었구나.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대요. 자기도 예. 그 말을 하고 자기는 그냥 그 자리를 떴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클랜 사람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마지막까지 제가 볼 때 제 친구가 MSG 좀 넣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제 친구 말로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오늘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고 나무의자님께서 정말 또 섬뜩한 서든어택 현피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우리 세상에는 양보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착하게 살아야 네. 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스나를 하려고 굉장히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압니다. 네, 그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게임의 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양보하시면서,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지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